뉴욕 프리즈 아트 페어가 열리는 곳이죠. 더 쉐드에서 정말 대단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어떤 전시인지 한번 보러 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욕TV 아트앤머니입니다. 더 쉐드는 허드슨 야드에 있는 굉장히 큰 전시를 열 수 있고 또 공연 및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더 쉐드는 건물이 바퀴가 달려 있어서 움직이기도 해요. 필요에 따라서 건물을 늘렸다가 좁혔다가 할 수 있는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코비드 이후로 프리즈 아트 페어는 랜더스 아일랜드에서 열리던 프리즈 아트 페어를 이곳으로 옮겨와서 계속해서 여기서 프리즈 뉴욕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임시 텐트보다는 일단 구조물 자체가 단단하고 좋고 접근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방문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죠. 대신 이 장소가 아주 크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페어를 열기에는 그래서 전시 참여하는 부스가 좀 리미티드가 생기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지금 대지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크리스토 그리고 장클로드의 전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분들은 얼마 전에 작고를 하셨어요. 대지 미술로 상당히 유명한 분이셨는데 제가 어릴 적에는 교과서에서 이분들의 작품을 보고 이런 작품들이 있구나, 이런 형태의 예술이 있구나 하고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배울 때는 크리스토 앤 장클로드 이렇게 배우지 않았고 크리스토퍼 이렇게 해서 이 남자 작가만 유난히 돋보이게 이렇게 남자 작가만 작가이고 장클로드는 마치 그냥 작가의 사모님 정도로 인식되는 그런 시대였죠. 자,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주장을 했고 이제 세월이 바뀌었고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작가도 당당하게 같이 이름을 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죠. 당당하게가 아닐 게 뭡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함께 공동 작업을 했는데 남성 작가만 이렇게 도드라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 부부는 동등하게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분들의 작품들이 쭉 많이 나열이 되었지만 특히나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센트럴 파크에 설치된 설치 작품입니다. 더 게이트라는 작품이고요. 1979년에 이 작품이 시작되었는데 그때가 블룸버그 시장일 때였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작품들은 규모도 너무 크고 스텝도 엄청 많이 필요하고 또 이 안전 문제도 있고 이 공원에 퍼블릭 공간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니까 이걸 허가를 받는 일도 있고 그래서 이 과정이 순탄치 않고 쉽지가 않았을 텐데요. 이분들은 일일이 프리젠테이션을 해가며 이 허가를 받는 것에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 공원 측에다가 먼저 허가를 받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마침 이 블룸버그가 시장일 때가 탁 돼가지고 너무나 적극적으로 이들의 작품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확실히 블룸버그는 재벌 출신이니 통 크게 이 미술품, 예술품을 이 퍼블릭 공간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걱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많은 지원을 해주었죠. 그래서 이 더 게이트라는 작품을 성공적이게 설치를 할 수가 있었고 지금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은 그 과정들을 기록한 것들이 있고 또 이 더 게이트라는 작품을 하기 전에 이렇게 스케치본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 기금을 설치 작품에 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네이션도 받고 하지만은 이 작품 스케치 작품을 팔아서 또 이 기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케치 작품을 자세히 보시면요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이 커튼 모양 같은 경우는 그냥 그림으로만 한 게 아니라요 이 종이를 오려 가지고 그 안에 실제로 약간 나일론 천처럼 느껴질 수 있게 입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다 들여다 보이고요. 그리고 이 사실적인 드로잉 외에 이 설계에 대한 어떤 중요한 메모라든가 건축 설치에 들어가는 어떤 건축적인 기술, 테크닉 그리고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부분을 한쪽에다가 따로 이렇게 해서 같이 컨비네이션을 맞춰놨죠. 자, 이걸 보니까 그 김웅수 화백의 하모니즘이 약간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이미지화된 스케치가 있고 또 설명이 함께 들어가 있고 이런 좀 뭔가 구조가 같이 섞여 있는 걸 보니까 뭔가 하모니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이분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왜 대지미술을 하게 됐느냐? 예술이란 모든 사람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이분들이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지미술을 하게 된 거죠. 항상 공공장소에다가 설치를 하고 건물을 포장하는, 엄청 커다란 건물을 포장하는 그런 작업도 했고, 플로리다에서 이렇게 핑크색 천으로 섬을 둘러싸인 섬이라는 작품도 상당히 유명하고요. 해변을 또 포장해서, 호주에서는 해변가를 포장해서 포장 작업을 한 작품이 또 유명합니다. 그리고 파리에서 개선문을 포장한 적도 있죠. 지금은 이렇게 대지미술, 대형 설치 작품들이 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흔하게 생각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상당한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이런 빅스케일로 작품을 한다는 게 흔치 않았고요. 1968년에 카셀 도큐멘터에서 85m짜리 구조물을 사람 손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작품을 시작하면서 미술계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화면으로 보니까 두 분이 젊은 시절에 상당히 미남 미녀셨네요. 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중앙에 이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이 바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은 이 원자재, 부자재들이 들어갔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아티스트들 뿐만이 아니라 이 작업을 위해서 함께 수고해준, 함께 일을 해준 사람들과 그리고 물건들, 이 소품들, 여기 들어간 부품들도 함께 기록을 한 거죠. 이걸 보니까 진짜 대단한 작품이구나 하는 게 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사진이나 영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에 대해서 인식이 없었어요. 근데 숫자로 보여주니까 이제서야 이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분들이 이 더 게이츠라는 작품을 센트럴파크에 설치하기 이전에 이때가 1970년대 정도죠. 70년대, 80년대 그 전후로 뉴욕은 범죄가 굉장히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서 블룸버그 시장도 굉장히 노력했고 그 이후에 이제 줄리아니 시장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벽에 있는 그래피티도 다 지우고 깨진 창문도 다 수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도시가 좀 밋밋하고 재미가 없어지긴 했지만 범죄율이 확실히 줄어들어서 지금은 상당히 안전한 도시가 되었죠. 이 크리스토와 장클로드의 더 게이츠 작품은 이 센트럴파크에 설치가 되면서 이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고 도시의 범죄율을 줄이는 데도 한 몫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이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겠죠.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이 작품을 상당히 많이 저지를 해가지고 이 공원 측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블룸버그가 시장이 되자마자 Let's do it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프로젝트가 너무나 순탄히 아주 든든한 지원을 받으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센트럴 파크에 400만 명 이상의 관객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센트럴 파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거기가 굉장히 아름답고 호수도 있고 그래서 조깅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밤이 되면은 미국 사람들은 공원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섭잖아요. 이런 큰 공원에는 들어가면은 차가 다니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 숨어 있을지도 모르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 들어가는데 이 더 게이츠 작품이 설치되어 있었을 때는 이 공원이 상당히 안전해졌다고 합니다. 이 전시는 크리스토와 장클로드의 더 게이츠 작품의 20주년을 맞아서 이 미완성 프로젝트를 집중 소개하는 특별전이었고요. 전시는 크리스토 앤 장클로드 파운데이션에서 주최한 전시입니다. 자, 이분들은 운명적으로 만날 운명이었어요.
1935년 6월 13일에 같은 시간에 태어납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요. 불가리아 출신이었던 크리스토는 파리로 넘어가서 이 장클로드 어머니의 초상화를 그려주면서 서로 만나게 되었대요. 그때 크리스토는 영어도 불어도 하지 못하는 불법 체류자였다고 합니다. 뭔가 잘 해내는 사람, 훌륭한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자꾸 핑계거리를 찾아요. 저 사람은 백이 있을 거야. 저 사람은 부모님이 부자일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됐겠지.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른 루트가 있었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 대단한 작품을 남기고 떠난 이분은 영어도 불어도 하지 못하는 불법 체류자로 외국에서 살다가 결국 뉴욕까지 이주를 해서 자신의 이름과 작품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주 잠깐의 순간이라도 나태해졌던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전시였네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